국내 증시 지수와 수급 동향들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오늘도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BBIG 입맛대로 한번 저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BBIG와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BBIG 섹터에 대해서 어떤 또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지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 기사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일경제 헤드라인 보시면요. 경제 회복세가 둔해진다면 다시 BBIG를 주목하라라고 기사를 냈고요. 하반기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인 게 바로 BBIG다. BBIG 업종을 담아라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BBIG도 하지만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바이오는 관심을 가지되 게임은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고요. 3대 악마에 짓눌린 글로벌 게임주 주가가 와르르. BBIG 중에서도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BBIG 이 섹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기사를 통해 봤다시피 시장이 다시 이 BBIG 섹터에 주목을 하는 듯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분위기를 아마 상반기부터 한번 조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가장 크게 기대가 되었었던 부분이 경제 회복세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민감주들이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주들이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세로 인해서 주가도 당시 이제 랠리를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철강주라든지 조선주 이런 좀 민감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뭔가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미 기대치의 경우는 정점에 달했었고 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는 모습을 현재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당장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선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이 성장 섹터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BBIG,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 게임 이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성장주로서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뭔가 실적 개선보다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 상황을 딱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물론 코로나로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또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좀 걱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이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자라는 좀 생각하에 이렇게 성장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좀 상반기에 랠리를 보였었던 소비재라든지 일부 경기 민감주 들이 오히려 정점에 달했다라는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오르지 못했던 그런 성장주들이 오히려 관심이 더욱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FED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이 장기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들이 오히려 성장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BBIG 섹터를 시장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짙은 분홍색이 KRX BBIG K 뉴딜 지수고요. 노란색 선이 BBIG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KRX BBIG K 뉴딜 지수가 지수 대비해서는 이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BIG 섹터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내에서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투자 매력도 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위를 보세요? 저는 일단 1순위는 게임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렇게 신문기사 헤드라인 봤을 때도
또 정반대 의견을 조금 내놔서 약간 네. 좀 의아하실 수 있었는데 일단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 먼저 1순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네. 다음 순위를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순으로 한번 순위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제가 왜 1순위로 좀 정했냐면은 사실은 게임주의 경우는 다른 BBIG 관련주보다도 관심을 좀 덜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가격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한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매력도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물론 당분간 어떤 중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중국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을 좀 더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 흐름 살펴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중국 매출 비중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히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주의 경우 오히려 중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히트작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개별 모멘텀 위주로만 살펴본다면은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먼저 1순위를 게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크래프톤이 상장이 됐잖아요. 고평가 논란 속에 이제 공모 가격도 조금 노이즈가 있기는 있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는 사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도 너무나 크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막상 상장되고 나니까는 그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은 오히려 또 면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이 게임사마다 개별 히트작들이 있습니다. 히트작들이 국내에서도 물론 매출이 낼 수가 있는 거고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럽, 미국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서도 충분히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개별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이제 1순위로 꼽으시는 거고 그 다음 2순위가 배터리. 네네. 2순위 이제 배터리. 제가 좀 꼽아봤는데요. 사실 배터리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네. 물론 이렇게 좀 국내적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선진국들도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규제가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문제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친환경적인 어떤 규제들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 모빌리티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또 규제도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매출이라든지 또 앞으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이렇게 친환경 차량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군들의 경우는 뭔가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생겼던 게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 내재화가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각각 완성차 업체들마다 그 내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들의 경우는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죠. 네네. 바이오주 정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너무나 핫하게 뜨겁게 좀 떠오르는 섹터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바이오주의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 관련주라는 점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바이오주의 경우는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근래 들어서는 백신 그리고 자가 진단에 대한 어떤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많이 좀 움직여졌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경우 우리가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모습 봤을 때는 뭔가 간혹 가다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사업은 바로 CMO 사업입니다. 이 CMO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주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좀 CMO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CMO 이제 사업 특성상 봤을 때는 장기 공급 체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이런 사업군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인터넷이네요. 네, 마지막 네. 인터넷. 인터넷주들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약간 가격 부담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일단 4순위로 좀 정해봤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이 섹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다양한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인터넷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 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섹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상반기 동안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가 오히려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점은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 섹터들이 좀 나오면 나올수록 특히나 이 인터넷과 밀접한 연관들이 되어 있는 섹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인터넷의 경우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제 기준에는 인터넷이 제일 먼저 올랐고 그 다음 배터리,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좀 이 네 개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게임주가 가장 덜 오르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지금 호평의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하반기 실적은 더 성장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물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이긴 하겠지만은 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또 제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던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오히려 식약처에 제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국제 백신 연구소와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 같은 국가에서도 이 임상 3상 IND를 이제 신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일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뭔가 정부
정부에서도 지원 계획을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동사에서 개발이 된 코로나 백신이 이 임상 3상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올해 모멘텀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투자 지원이라든지 뭔가 상반기 동안에도 굵직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약간 우려감이 있다면은 이 노바백스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 미국 긴급 사용 그 신청 일정을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또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끝인 것 같니?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을 몇 점 주실지 궁금하네요. 들어볼게요. 저는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와 함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별점 3점을 준 이유는 물론 사업성으로 굉장히 매력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중간 점수인 3점을 일단 주게 되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지금부터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바로 이 5일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CMO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얼마만큼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측면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신약 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백신이 허가를 획득해서 내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좀 기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주주분들이시라면 좀 한번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주에서 골라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비인 배터리에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이제 뭐 전해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한다면 그냥 단지 뭐 배터리를 딱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배터리에도 수많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후성의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2차 전지 재료와 그리고 냉매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전해질 가격이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 가격 부분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 캐파 확대를 위해서 폐수 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전해질 가격에 대해서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국 그 배터리 소재 업체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2차 전지 원재료인 전해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 배터리에 대해서 워낙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전해질에 대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도 오히려 실적이 또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 한다면은 이렇게 좀 주요 그 재료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주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후성의 경우도 한번 관련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은 배터리에서 저희가 골라본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제가 후성도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 종목도 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후성에 대해서는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상반기에도 바로 이 원재료 가격 때문에 굉장히 또 들썩들썩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주요 재료, 이 전해질 가격이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또한 주가에도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후성의 경우가 뭔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의 경우는 이미 7월부터 계속 꾸준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을 진입한다기보다도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바로 이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13,000원으로 순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후성의 경우가 실적이라든지 또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이 2차 전지라든지 또 어떤 그 계속적으로 이제 후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 관점 측면에서 별점을 3개 줬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BBIG 관련 종목들 좀 입맛대로 골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게임주를 매력도 순위에서는 이제 1순위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BBIG에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공략주는 게임주에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모비릭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비릭스. 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게임주의 경우는 오히려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이 게임주 안에서 그래도 가격 매력이 있는 모비릭스를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하고요. 네. 이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200여 종가량의 게임을 국내 외적으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주얼 게임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넓은 이용자층도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높은 글로벌 유저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복잡한 미드코어 게임 출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역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가 세계적으로 계속 분산이 되어 있는 많은 사용자들을 오히려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드코어에 대한 게임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 인앱 결제로도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적 증가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캐주얼 게임 이용자 수의 경우는 적어도 인당 결제액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던전기사 키우기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 효과로 인해서 정말 지난 1분기에는 오히려 지난 전체 그 한 해 동안에 전체 인앱 결제 매출의 47% 이상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좀 매출 효과라든지 또 광고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비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에 상장이 된 종목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별점은? 네, 별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와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모비릭스의 경우가 제가 사실 장 초반에 봤던 것보다 오늘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다는 종목 면에서는 이미 충분히 바닥을 다져왔었고 오히려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종목이라는 점, 그 점에서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이평선도 좀 정비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평선이 이렇게 정비열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바닥권이라는 점이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 매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 보셔도 이제 막 21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정비열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주봉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려는 모습,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완만한 반등세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비릭스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으로 제가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이제 매수 밴드의 경우 제가 23,000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3,500원에서 24,000원 사이로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500원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2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방송을 하는 동안 강해졌네요.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 밴드를 23,500원에서 24,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500원, 손절 가격 21,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BBIG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BBIG 다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종목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먼저 이 바이오의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 매력도 김진경 본부장님 별점 3개 주셨습니다. 후선은 배터리를 대표하는 오늘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점 3개였고요. 게임주 내에서 모비릭스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25,000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